오늘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 최대 550명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예고하는 등 핵무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수출에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규제 지역 다주택자들도 보유한 집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만나이 통일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단체가 오늘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되 5분 이상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하루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모두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이 중 단기 비자 외국인은 바로 공항 검사센터에서 유료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하루 안에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루 검사 가능한 인력은 550명, 확진된 외국인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1, 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 한 달 동안은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입국 전 음성 확인서와 입국 후 PCR 검사를 모두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 수가 8개월여 만에 600명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중국 내 확산과 신규 변이 추이 등을 보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치명적인 새 변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한두 달 사이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한이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으로 쏘아 올린 미사일에 대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예고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마지막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새해 첫날 새벽에도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틀에 걸친 도발 이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검수 사격이었다고 밝혔는데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열며 실전 배치에 나섰음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한꺼번에 인민군 부대에 추가 인도하게 됐다며 이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무력의 중추를 이룰 핵심 타격 장비들이 이 나라 창건 이래 당 창건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당중앙 트락에 도열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원회의 보고에서 신속한 반격 능력을 가진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새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ICBM인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인 만큼 새로운 ICBM이란 고체 연료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한 뒤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체 연료 방식은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연료 방식과 달리 미리 연료를 채워 넣어둘 수 있어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사전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연료 주입을 위한 별도 부대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앞서 북한은 오는 4월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 준비를 마치겠다고 선언했는데 전원회의를 통해 최단 기간 내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강력한 개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방부는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거라며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3자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북핵 수석 대표와 전화 협의를 통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는 어불성설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언한 도발 지속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더욱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이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도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한국 측 북핵 협상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류 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한 뒤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데 힘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가장 먼저 노동개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사와 노노관계 공정성 확립과 근로현장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성을 내놓았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재정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수출이 우리 경제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복합 위기로 수출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수출 전략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직접 전략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 무역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확대 등을 언급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거뒀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훨씬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액 4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수준입니다. 무역 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적자 규모도 기존 최대였던 1996년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지만 수입액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도 6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원유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18.9% 늘어난 7,31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출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기 둔화 흐름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수출이 감소한 겁니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등 주요 품목도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29.9% 감소했던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하락세에 12월에도 29.1% 줄었습니다.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수요 침체에 따라서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올해 주요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우리 수출에 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수출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25%나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4.25에서 4.5%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올해도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올해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5 내지 5.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y did say that their target is around 5.1%, which is what the estimate was already, that they probably raise rates by 50 basis points in February and another 25 in March before pushing the pause button.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파월 의장의 입장이지만 시장에서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1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곳은 연준이 올해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3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한 기관도 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빠르게 둔화할 것인지와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인지가 연준의 금리 정책을 좌우할 주요 변수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올해부터는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도 보유한 집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내 치료비는 내 보험에서 내게 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가 잇따랐던 2022년.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하지만 집값 하락세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똑같아요. 팔려는 사람 있지만 해내는 사람은 없고 더 균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완화됩니다. 먼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50%까지 낮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상환 능력까지 계산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꾀병을 막기 위한 약관 개정은 새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과도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살짝 쿵 부딪힌 경우에도 장기 입원 등 가행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경상 환자의 경우 애인 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가실분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가실 비율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가실조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현대판 연좌제로 불려온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투자자 본인 외에 가족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매겨왔는데 앞으로는 본인 소유 주식만 계산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힘겨루기 끝에 오는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오늘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법원의 조정안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오전 8시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입법 쟁취를 위한 1차 지하철 행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조정한 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시민의 힘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며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법원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MBN 방송에서 전 장현이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정안이 지하철 운행을 5분 늦추는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서 법치를 최전선에서 구현해야 할 판사가 법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조정안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여러 전통시장들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봤었죠. 피해 상인들은 점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아수라장이 됐던 서울 동작구 전통시장. 사흘 동안 쏟아진 많은 비로 시장 점포 절반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5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 시장에는 침수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을 찾은 반가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던 기름가게는 말린 고추며 기름 짜는 기계까지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기계를 다시 사는데 큰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되돌아온 손님 덕에 기운이 납니다. 좀 많이 찾아주시고 위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거는 좀 힘들게 지났지만은 지나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고. 기름집 옆에 있는 생선 가게는 싱싱한 생선만큼 활기도 넘칩니다. 지난해 추석 즈음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었는데 다가오는 설에도 대목을 기대해 봅니다. 설 앞두고 눈 같은 게 좀 많이 와서 또 대목이 잘 안 될까 걱정도 위려한데 재래시장에서 이제 신선한 생선과 이제 야채들 구매해서 가족들과 온화하게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십 년간 장사해오며 상인들에게는 일터를 넘어 삶의 터전이었던 전통시장. 소중한 곳을 잃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딘 만큼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23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언제 영업이 재개될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긴급 생활지원금이나 실업급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입점업주와 직원들은 빨리 예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화재 이후 한산하던 주차장이 모처럼 각종 차와 장비로 북적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폐자재를 담아 나옵니다. 조금씩 현장 수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이 난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는 게 고작입니다. 화재 당시 철제 구조물이 휘어지고 유리창들이 깨져 아수라장이었던 이곳은 임시로 겨우 가려놓기만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유 차량 배기구에서 나온 열 때문에 바닥에 쌓여있던 폐박스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심지어 화재 수신기를 일부러 꺼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각종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영업 재개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점주와 직원들은 현대아울렛에서 지급한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하루하루 버티거나 아니면 아예 권고사직 처리에 실업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일부 매니저님들은 지인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 여파는 주변 상권에도 미쳤습니다. 현대아울렛 옆에서 의류 수선을 하는 상인은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관리비 걱정에 한숨 짓습니다. 아울렛에서 한 90% 이상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전에는 최소 3명 이상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명씩 한 달씩 나가서 이렇게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전문가들은 영업 재개까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하면 평균 6개월이나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지는데 관계 당국에서 미리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서 점주와 직원, 주변 상인들은 얼른 일터가 다시 문을 열고 과거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 안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경찰이 아닌 피의자를 송치하는 건데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해를 넘겼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다짐을 걸고 출범한 지 벌써 석 달째. 제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를 압수수색한 특수본은 그동안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피의자 6명을 구속했습니다. 다만 정작 검찰에 넘긴 피의자 7명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모두 경찰 관계자였습니다. 특수본은 해가 바뀐 이번 주부터는 경찰 외 피의자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오는 4일 전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고 거듭 보안 수사를 요구받은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조짐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한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소방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청에서는 아직 피의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특수본 측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본이 현장 관계자와 1차 피의자인 용산 간부들 정도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직후에도 명확한 지휘 체계가 없었다는 게 확인된 이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꼬리 자르기와 용두사미식 수사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법원에선 새해 초부터 굵직한 재판 선고들이 줄지어 예정돼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 자녀 입시 비리와 검찰 무마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내려집니다.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도 같은 날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지금 일체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지금 15년씩 구형을 하니 제 입장에서 지금 좀 황당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이뤄집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검찰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카의 살인범죄를 데이트 폭력으로 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도 오는 12일 진행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 마련이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해엔 협상을 위해 지나치게 눈치 보기식 외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에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8년. 만 4년이 넘었지만 해법 마련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찾아 무릎을 꿇었지만 또 해를 넘겼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력한 해결책이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입니다.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일본 기업 대신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일본 측 사죄와 미쓰비시의 재원 조성 참여 등 성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기여에 똑같이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과 별도로 우리 외교 당국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현금 추심에 대한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달엔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서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것이 흐뭇하고 좋았는데 묻없이 상을 안 준다더니 참 사죄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는 민간 대토론회를 취소하게 하고 일본 정부의 군함도 추가 보고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협상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강제동원 문제가 새해에는 납득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에도 우크라이나에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를 인용해 현지 시각 어제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서 이란산 자폭 드론을 활용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벌어졌고 드론 45대가 격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4시간 동안 공습이 이어진 가운데 아직까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2022년 마지막 날에도 미사일 30여 발을 쏘는 등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베네딕토 전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선종한 지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공개된 유언에는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에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새해 첫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한 베네딕토 16세를 기리며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를 복음과 교회에 충실한 종으로 일컬으며 추모했습니다. 아울러 성모 마리아에게 천국행에 동행해 주길 기도했습니다. In queste ore invochiamo la sua intercessione, in particolare per il Papa Emerito Benedetto XVI, che ieri mattina ha lasciato questo mondo. 교황청은 제의를 입고 수도원에 안치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 방에 누인 몸은 머리에 모관을, 포개진 손에는 묵주가 들렸습니다. 공개된 영적 유언에서 전 교황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면서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숨진 뒤에야 새 교황이 선출되는 전통과 달리 스스로 몸을 낮춰 물러났던 행적처럼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도 용서를 구한다는 겸손을 내비쳤습니다. È stata una persona, diciamo, molto, come diceva ieri Papa Francesco, molto gentile, molto umile e quindi in qualche modo, nonostante sia sempre stato molto riservato, lascia comunque un segno importante. 패전국 독일에서 태어나 나치 시대의 유년기를 보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베네딕토 16세. 오는 5일 장례 미사를 치른 뒤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묘지에서 영면에 듭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뉴욕의 신년 행사장에서 1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고등학생인 용의자는 정부의 요주의 명단에 오른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신년 맞이 행사장. 1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공격했습니다. 벌목 등에 쓰는 대형 칼 마체테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다른 경찰이 총을 쏴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One of the officers fired their service weapon, striking the subject in the shoulder. The 3 officers were removed to Bellevue Hospital, where I am relieved to report that they are in stable condition. 흉기를 휘두른 10대는 메인주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2018년 아버지가 마약 남용으로 숨진 뒤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에 탈레반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해 미 연방수사국의 요주의 명단에까지 올랐습니다. 범행을 위해 뉴욕으로 오면서 유서와 함께 성명서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responding officers made sure the scene was under control and returned to the primary focus of ensuring that everyone that was here in Times Square received the best professional service. 뉴욕 경찰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긴 용의자의 정확한 상태와 공격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2023년 개묘년 첫 출근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힘차게 하루 시작하실 텐데 나가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9도로 어제 아침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10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의 대기질은 양호해졌습니다. 오늘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6.9도, 철원은 영하 15.1도로 어제보다 무려 3에서 5도 낮았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1도, 대전과 광주는 2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추위 속 최근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하루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 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확진된 입국객을 격리할 시설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하였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확진된 입국객은 공항 인근에 있는 임시 재택시설로 이송되어 7일간 격리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관련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버틀러 호주 보건부 장관은 어제 오는 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도착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틀러 장관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변이 확산의 위험성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 증대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등 강경 기조가 담긴 새해 군사력 강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도 핵무력과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전략의 핵심으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신속한 반경 능력을 갖춘 또 다른 ICBM 개발 과업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화성 15형, 17형과는 달리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ICBM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조선이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며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역대급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던 지난해보다 더 강경해졌습니다. 이로 미뤄 올해 남북 관계는 대화보다는 긴장 국면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별다른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무거운 고민을 마주했다거나 첨단무기 연속 개발 등만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대적투쟁, 핵무력 강화, 전쟁 동원 준비 전환의 해, 남한은 명백한 적 등의 날선 단어를 쏟아내며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북한의 신년 메시지는 한 해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데 대화보다는 대결에 무게를 둔 겁니다.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때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 대응 방향이 천명되었으며 지난해 1월 5일 첫 미사일을 쏘았던 북한은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이 같은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전술핵 무기의 대량 생산을 주문하면서 올해는 이른 시일 내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해보다 더 고강도의 재래식 도발도 예상됩니다. 대남, 대미 관련 대적 행동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원칙과 행동 계획을 밝힌 부분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군사력 강화 부분도 역시 성과와 평가 그리고 향후의 어떤 계획 모두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지휘관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앞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가 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각 1일 C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중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난해 경제가 크게 둔화했다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글로벌 성장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경제는 가장 복원력이 있다며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미 노동시장은 상당히 강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나이를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소비기한 표시제까지 우리 생활과 가까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 더 드는 나이에 우울했던 분들, 올해부터는 느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행정 분야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 표시 방식이 통일됩니다. 또 최저시급도 오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됐는데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달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될 예정입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훌쩍 뛰어오릅니다. 병장을 기준으로 작년 67만 6,100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32만 3,900원이나 인상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인데요. 만 0세 아동의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새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꼼꼼히 따져보던 유통기한도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잘 지켰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인데요.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어서 식료품 소비에 좀 더 여유가 생길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층간소음 기준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을 기준을 낮에는 39데시벨, 밤에는 34데시벨로 각각 4데시벨씩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규칙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항로 관제센터 장비에 장애가 발생해 항공기의 필리핀 상공 진입이 제한된 가운데 마닐라와 클라크 공항에서 일부 항공편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필리핀 마닐라와 클라크 공항에 한해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이 조금씩 허용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리핀 항공당국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필리핀 상공 입항을 제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눈 소식이 이어지면서 도로에 뿌려진 제설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수명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서 남용을 조심해야 하지만 정작 얼마나 뿌려야 적정한지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찻길이 염전처럼 새하얗습니다. 건널목 앞 점자블록 틈에도 제설제가 꽉 차서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눈예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전역에 뿌려진 제설제만 모두 2,200여 톤. 출근길이 빙판으로 변하지 않도록 서울시도 지침대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간선도로도 뿌리고요, 이면도로, 그다음에 골목길 그런 게 다 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린 제설제 과연 괜찮을까? 차 하부가 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식이 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많이 온 다음 주행 뒤에는 하부 세차 꼭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부분도 있고 불편함도. 염화칼슘은 철의 부식 속도를 높여 차량 하부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제설제를 많이 살포할수록 도로 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무를 비롯한 생태계에는 더 위협적입니다. 염화칼슘 제설제 때문에 서울시 가로수 6%가 시들어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따르는 도로 제설 요령은 제설제를 최소 얼마큼 뿌려야 효과가 있다고만 권고할 뿐 상한선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으로 눈을 녹이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나무들이 그 수분을 땅으로부터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아니면은 염의 성분이 좀 적은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설제를 조금씩 수시로 뿌리려면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친환경 제설제는 비싸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름은 이덕심이고요. 나이는 올해 75세입니다. 삼각김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찮은 것이 된 것 같지만 그 모양새도 이쁘고 맛은 또 그 안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맛있잖아요. 한 끼의 식사, 배고픈 사람한테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나. 양말목이 아무 도구 없이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크게 메리트를 가졌고, 앞으로 우리가 양발을 신지 않는 때까지는 양말목이 계속 준비물로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게. 노인을 영어로 부르는 말인 시니어에서 착안한 이름인데요.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시는 보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시, 니어는 좀 가까이라는 뜻의 니어라는 시와 니어를 붙여서 시니어라는 팀명을 지었는데요. 좀 노인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 걸어 나가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팀명입니다. 한 60세가 넘어가면은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근로할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오히려 노인분들한테는 이제 일을 계속 하시면서 쌓아온 어떤 삶의 지혜나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소외가 돼 있잖아요. 주위 분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더라고. 걱정하시지 말아라. 다 길은 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제가 양발목이라도 가르쳐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취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기는 하죠. 하고 싶은 것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그런 괴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청춘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한번 발을 내딛어보라. 제가 이제 항상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면 된다. 일단은 자신감을 갖고 움직여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022년이 굉장히 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바꿀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는 그런 이슈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차별 없는 사회에서 다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22년에는 또 학생들의
그 창업 동아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학생들한테 감사히 생각해요. 나이가 있지만 나이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사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을까요? 개묘년 첫 출근길 아침입니다.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날씨도 좋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9도, 대전은 영하 6.2도까지 떨어졌고요. 철원은 영하 15.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의 대기질은 양호해졌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영하 6.9도, 파주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1도, 대전과 대구 2도, 대전과 광주 2도, 그리고 대구는 4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아서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은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를 마칩니다. 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